저기서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안녕하세요. 코치원 플러스 박상용입니다. 드디어 이제 5월에 가정의 달 행사가 다 끝나가고 이제 6월로 무더운 여름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가정의 달이 지나고 나면 조금 엄마 아빠들이 좀 정신을 좀 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이래저래 친척들 만나고 또 어른들 인사드리고 뭐 이렇게 지방 다니고 또 아이들 어린이날이니까 여기저기 또 모임에 참석하고 아이들 놀이하는 곳에 데려가고 뭐 이러다 보면 정말 시간은 금방 지나갔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런 일정을 소화한다라는 게 너무나 힘들고, 특히 아무래도 아이가 예의가 없고 상당히 버릇없이 어른들에게 말을 하거나 또 또래들과 놀 때에도 상당히 자기 중심적인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아마 모임 자체를 가면 갈수록 참석한다는 게 상당히 엄마에게는 부담이 되고 창피한 걸 어떻게 견뎌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 최근에 들어온 아이들을 쭉 지켜보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이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정말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태도들이 상당히 좋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도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 정말 이렇게 아직 때묻지 않은 그러한 아이의 인간적인 면들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문제행동에 가려져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없다라는 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있는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중점적으로 치료하는 센터에서는 정말 이 아이에게 그 배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즐겁고 자신의 능력을 계속 발휘해서 전념해야 된다 라는 것을 좀 느끼게 해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죠. 많은 치료사들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또 뭐 훈련도 시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아이는 성장하면서 신체적으로도 상당히 다양한 근육들을 사용하면서 몸의 균형이 갖춰져야 되는 것도 맞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뇌의 균형 발달, 골고루 좀 발달이 돼서 어느 한 상황에 대해서 아이가 모든 자신의 뇌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전뇌를 모두 사용하는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적으로 10살 이후가 되면은 거의 신체 밸런스부터 뇌 밸런스까지 전부 다 무너지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은 분명히 치료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취약한 부분이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맞춰 나갈 수는 있지만 이 아이가 뇌를 어떻게 사용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기의 정체성이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제대로 자신의 그런 잠재적인 사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정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 이미 10대 중후반을 넘어가는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내 아이가 지능이 낮거나 그렇다면 아마 지금 아이하고 겪는 문제는 뭐 정말 고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 너무나 정말 시시하고 유치한 이런 것들 가지고 아이랑 날마다 실랑이를 벌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치료를 잘못 받았고 그걸로 인해서 아이의 사고는 멈췄고 문제 행동은 너무나 많이 반복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5세, 6세, 7세의 그 항공기 같은 시간에 정말 치료를 잘 받으세요 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골든타임, 정말 그 3년을 엄마들이 너도 나도 다 한다는 치료들을 똑같이 따라하면서 정말 획일적으로 하는 그러한 치료 방법 때문에 아이는 점점 인지구조가 망가져 가고 있고, 엄마들은 그렇게 많은 치료를 했으니 아이가 나아졌겠지 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고, 치료사들은 분명히 그게 효과가 없음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거 말고는 알고 있는 게 없어서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게 저는 기존 치료센터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자폐아동 어머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처음에 왔을 때 그 아이가 보여줬던 그런 수행 능력의 결과물은 정말 어디에다가 내놔도 정말 이거는 정말 창피할 정도로 이거는 정말 이 아이가 보여줘서는 안 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자폐아동들이 지금 자신의 이 아이의 인지구조가 얼마나 망가져 가고 있는지를 부모님들이 모르고 그런 자폐아동 전문 치료라는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그 아이가 지금 한 달이 저하고 다 돼가면서 점점 이렇게 조직화되어 가는 것들을 배워간다. 그러면 당연히 이전에는 할 수 없었을까? 라고 한다면 저는 할 수 있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중재하면서 이끄는 방향으로 아이가 하나둘씩 배워간다라는 겁니다. 어머님은 분명히 보시면서 아이한테도 이제부터 원장님하고 배워야 될 게 너무 많다. 엄마는 계속 여기 널 다니게 할 거다. 그러니 열심히 배워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었고요. 저도 정말로 잠재적인 능력이 있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아이의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몰랐고, 그렇게 흘러서 학교에 가버리면 너무나도 정상 아동들과의 격차가 크게 느껴지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는 방향을 잘 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은 그 아이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유튜브나 이런 데서 장애아동 치료나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학습 정도의 내용들을 다루면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쭉 보면 같은 지능이어도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IQ가 58이어도 이게 초등학교 1학년인 것과 2학년인 것, 그 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인 것과 6학년인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부모가 물려준 유전자도 달라요. 근데도 치료센터에서는 그냥 58이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수학에 대한 어려움도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개개인의 맞춤형 서비스로 가야 된다. 그러려면 치료사들이 정말 아이들의 뇌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치료사들이 센터에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 하고 고집불통인 아이들과 한두 시간만 실랑이만 해도 거의 여자 치료사들은 거의 그냥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정신적인 어떤 그러한 강인함 이런 것 자체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가면 갈수록 버릇없고 지멋대로 하고 뭔가의 보상만 추구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만든 건 부모와 치료사죠. 어렸을 때 가장 아이들이 많이 만나는 사람이 아무래도 부모와 치료사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보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엄마와 아빠가 그리고 치료사가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물질적 보상보다는 정신적 보상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정신적 보상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치료사나 엄마들은 좀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최근에 저한테 온 아이들 서서히 OD부터 해서 다시 제가 틀을 잡고 있어요. 다른 데서 망친 것들을 하나하나 맞춰가고 또 아이하고 조여가는 이 과정이 생각보다 상당히 좀 오래 걸리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제가 3, 4년 전에 아이를 만났던 것보다 확실히 아이들이 처리 속도가 많이 느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과정을 이해하는 수준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프로세스를 경험하지 않고 그냥 손만 놀리는 그러한 그런 학습을 상당히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즉 손이 뇌와 따로 노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그냥 선을 그리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치료사들은 그냥 학습지 뽑아서 CG가 키워준다고 막 선을 수십 장 그려요. 그래서 너무 잘 그렸대. 지금 저는 그런 게 지금 과연 엄마들한테 먹힐까 하는데 엄마들한테는 너무나 잘 먹혀. 엄마들은 그렇게 선을 그려서 너무 좋대. 정말 안타까운 거죠. 결국엔 엄마들이 나중에 뒷목 잡을 일이 생길 건데 지금은 선 하나 그리니까 너무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정말 겉으로 보여주는 식으로 가는 그런 치료들은 결국에 10살 이후로 이렇게 지능이 낮은 아이들에게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든 하루가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제발 치료사들은 좀 잘 배웠으면 좋겠고요. 정말 눈과 손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그리고 쓰고 또 말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좀 수준을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엄마나 치료사들이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부분들이 나중에 보면 상당히 큰 발목을 잡는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마다 다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방법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름 어머님들이 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정말 그런 방법들이 궁금하실 건데 어머님조차도 아이들을 잘 모르는데 정말 이런 방법들을 그대로 그냥 해보지 뭐 하고 시켰다가는 상당히 나중에 더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방향을 잘 정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죠. 무엇보다도 상당히 요즘 아이들이 여러가지 대중매체 때문에 주의 집중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주의 집중이 어렵다라는 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아이가 뭔가 하나에 집중해서 파고드는 능력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다 여기저기 찔러보기 식으로 다양한 선택지를 통해서 경험을 시켜서 사고 영역을 확장시킨다 라는 건데 그건 옛날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뭔가 하나 제대로 모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능이 낮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하나씩 온전히 자신 있고서 만들어서 소화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어온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놀랬던 부분은 상당히 아이들의 조직화 수준이 너무 낮다라는 거고요. 지금 하고 있는 학습 능력과 이 아이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능력 사이에는 상당한 갭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갭을 줄여나가지 못하면 결국은 이 아이들은 밑둥이 없는 그냥 썩은 나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일반 센터나 원장이나 치료사들은 그냥 이 아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냥 어쩔 수 없는 문제 아니냐라고 보는 관점에서 저는 해결책이 있다라는 거고 치료사들은 그냥 해보다 안 되면 말지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안 되지 않나라고 단념하는 것을 엄마는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님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방향을 잘 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능이 낮은 아이들은 어떻게든 하루라도 빨리 머리를 써서 해내는 즐거움이 이렇게 재밌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점점점 그 지능이 낮다라는 게 많은 것들을 낮추게 될 것이다. 아이의 삶도 낮추게 되고 노는 수준도 낮추게 되고 일상의 자조도 낮추게 되고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운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것을 엄마는 두 눈 뜨고 봐야 된다. 그러니 어리버리한 치료 받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딱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